죽은 남자는 아무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20년 된 복수가 막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셜록 홈즈로 찾아왔습니다. 셜록 홈즈의 첫 번째 사건, 주홍색 연구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돌아온 왓슨, 런던의 빈집, 그리고 한 단어. 복수라는 이름의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흥미롭게 들릴 겁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하이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장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군의관이었다. 몸은 이미 전쟁터를 떠났지만 그곳의 공기와 소리 그리고 기억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총성은 멎었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몸 하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뿐이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티겠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고 머물던 숙소는 점점 불편해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누군가와 방을 함께 쓰는 것. 조금은 낯설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연한 만남. 그날 나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오래된 지인이었다. 왓슨 아니야? 자네 살아있었군.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겨우 돌아왔지.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지금 같이 살 사람을 찾고 있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마침 나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잠시 멈춘 뒤 그는 덧붙였다. 조금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셜록이라는 이름.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한 번 들었을 뿐인데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 그날 나는 단순히 방을 함께 쓸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선택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2장 처음 만난 그 남자. 며칠 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으로 향했다. 런던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다. 마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기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병원 안쪽 실험실이 있는 구역이었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약품 냄새,
그리고 어딘가 서늘한 공기.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찾았다.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시험관을 높이 들어 보였다. 눈은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혈흔인지 아닌지.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다. 아, 당신이군요.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꽂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셨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내가 말을 더듬자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간단한 관찰입니다. 그는 내 손을 잡더니 가볍게 흔들었다. 셜록 홈즈입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사람 자체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따뜻함과 냉정함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느낌. 왓슨입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같이 살 사람을 찾고 계시다죠? 말투는 친근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저는 화학 실험을 자주 합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잠시 멈췄다. 가끔은 시체를 다루기도 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 남자,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는 나의 표정을 읽은 듯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위험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대신 치료할 틈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 남자가 말한 지루하지 않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었는지를. 3장 베이커 스트리트 221B. 우리는 그날 곧바로 집을 보러 나섰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로 가득 차 있었다. 셜록 홈즈. 그는 걷는 내내 말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여기네요. 그가 멈춰선 곳은 베이커 스트리트의 한 건물 앞이었다. 그리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집. 딱 지내기에는 적당한 곳이었다. 문을 열자 중년의 여인이 우리를 맞았다. 방을 보러 오신 분들이죠? 온화한 미소였다. 거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햇빛이 잘 들어왔고 벽난로도 있었다. 창가 쪽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괜찮군요. 내가 말하자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항상 담담했다. 그럼 계약하시겠어요? 여인이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좋습니다. 여기로 하죠. 먼저 입을 연 건 홈즈였다. 그는 마치 이미 결정해 두었던 것처럼 말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셜록 홈즈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처음 며칠은 의외로 조용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고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일이 있습니다. 더 묻지 않았다. 왠지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상한 습관들. 어느 날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탕!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이 굳었다. 벽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연습입니다. 벽에는 총알 자국이 생겨 있었다. 연습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어느 날은 새벽까지 바이올린을 켰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극단적이었다. 조용할 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활발할 때는 방안이 뒤집힐 정도였다. 알 수 없는 사람. 나는 점점 그가 궁금해졌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특이한 삶을 사는 걸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철저히 감췄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이 남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하나의 사건으로 답을 얻게 된다. 사장. 이상한 지식. 그와 함께 지낸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어느 정도 그의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그날 나는 우연히 깨달았다. 셜록 홈즈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편향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누굽니까? 나는 웃으려다가 멈췄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론 말입니다. 내가 설명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 전혀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극단적인 사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람은 알아야 할 것만 안다. 그는 화학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깊이 알고 있었고 해부학에도 능숙했다. 하지만 문학, 철학, 정치, 그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그조차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결국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학 지식 거의 없음, 철학 없음, 천문학 없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심한데? 하지만 다음 항목에서
나는 멈춰섰다. 화학, 전문가 수준, 해부학, 정확함, 범죄 관련 지식, 비정상적으로 많음. 범죄? 나는 눈을 좁혔다. 그는 범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설명했다.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확신. 그날 저녁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홈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컨설팅 탐정입니다. 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탐정은 알겠는데 컨설팅이라니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다른 탐정들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찾아오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시작되는 이야기. 그날 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곧 하나의 사건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5장. 사건의 시작. 그날 아침이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홈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했다. 그때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숨이 조금 가쁜 상태였다. 홈즈! 그는 반가운 듯 외쳤다. 그레그슨 형사. 홈즈가 말했다. 형사였다. 그의 표정은 급박해 보였다. 사건이 하나 생겼네. 이상한 사건이야. 자네 도움이 필요해.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홈즈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다. 이야기 해보세요. 로리스턴가의 빈집에서 시체가 발견됐네. 외상은 없네. 그런데 죽어 있어. 이상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벽에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어. 홈즈의 눈이 빛났다. 글자요? 그래. 피로 쓴 것 같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움직이기 시작한 홈즈.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곧바로 문 쪽으로 향했다. 갑시다.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챙겼다. 그의 걸음은 빨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로리스턴가로 향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고 거리는 축축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의 눈은 이미 사건을 보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바닥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중얼거렸다.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바닥, 벽, 천장, 모든 것을 차례대로 살폈다. 그리고 벽 앞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붉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RACHE, 라흐. 독일어군. 복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시작된 추리.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시체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범인은 키가 큽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는 이미 범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역시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다. 6장.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벽에 적힌 글자와 창백하게 굳어있는 시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셜록 홈즈를 보았다. 그는 이미 이 방에서 더 볼 곳이 없다는 사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제 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레그슨 형사가 눈을 치켜떴다. 이제 됐다고? 홈즈는 바닥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마치 수업을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범인은 서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스스로 걸어 나갔죠. 즉,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 발자국입니다. 그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은 밤새 비가 내렸고 흙은 아직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그리고 하나는 그보다 훨씬 큰 남자. 그레그스는 입술을 다물었다. 홈즈는 계속했다. 게다가 긴 보포,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관앞 바퀴자국, 사륜마차가 아니라 보통의 마차 하나가 멈췄다 떠난 흔적이 남아있었죠. 그는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이미 그리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 남자는 피해자와 함께 이 집에 들어왔고 안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피해자만 죽어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오지 못했죠. 나는 결국 묻고 말았다. 하지만 상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죠? 홈즈의 눈빛이 빛났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왓슨. 그는 힘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7장) 두 형사, 두 개의 추리. 현장을 나선 뒤에도 경찰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레그슨과 레스틀레이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쫓고 있었다. 둘 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형사였지만 서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레그스는 피해자의 신원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고, 레스틀레이드는 벽에 적힌 글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독일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수. 그런 뜻이죠. 레스틀레이드가 말했다. 하지만 홈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그렇게 보이길 원한 겁니다. 진짜 단서는 그런 식으로 대놓고 쓰지 않아요. 그는 그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 점이 늘 답답했다. 그는 이미 답의 문턱까지 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다. 며칠 동안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피해자의 이름은 에녹 드레버로 밝혀졌다. 미국인, 런던에 머물던 남자.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던 비석격의 인물, 조지프 스탠것은 역시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곧바로 스탠것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홈즈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아닙니다. 그 남자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다음 차례일지도 모르죠. 그 말은 불길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거슨이 숙소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가슴 쪽에 분명한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더 선명해졌다. 이제 누가 누구를 줬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복수를 완성하려 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8장) 홈즈의 함정. 두 번째 죽음이 확인된 날 밤, 홈즈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는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손끝을 맞댄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언가를 끝냈다는 뜻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다 맞춰졌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눈을 들었다. 거의요. 범인이 누군지도? 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왜 바로잡지 않는 겁니까? 홈즈는 희미하게 웃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그날 그는 이상한 광고를 하나 냈다. 잃어버린 반지에 대한 광고였다. 나는 그게 사건과 무슨 관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홈즈는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태어났다. 광고에 반응한 사람은 왔고 그 짧은 만남으로도 그는 더 확신을 굳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마차를 부르게 했다. 왓슨?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오늘 끝납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나는 이유 없이 긴장했다. 잠시 뒤 마부가 올라왔다. 평범한 마부처럼 보였다. 거친 외투, 무심한 표정, 조금 쉰 목소리. 하지만 홈즈는 그를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짐 하나만 좀 들어주실까요?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홈즈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컥 수갑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잡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레그슨과 레스틀레이드도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마치 긴 악보가 마지막 음을 향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 같았다. 마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의 눈에
오래된 분노 같은 것이 스쳤다. 이름이 뭡니까? 누군가 물었다. 남자는 홈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퍼슨 호프.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홈즈는 조용히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이야기뿐입니다. 9장 먼 땅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런던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안개도 차가운 돌길도 없는 곳,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람보다 침묵이 더 많은 곳, 미국. 그 넓은 대륙의 한가운데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막. 태양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어린 소녀. 그들은 거의 쓰러질 듯한 상태였다. 남자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소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자.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소녀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죽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소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우린 살아남는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의지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멀리서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신기루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이 실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람들, 그리고 마차, 구조였다. 그들은 모르몬 공동체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조용한 얼굴의 사람들. 그들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 말없이 다가왔다. 살아있군. 한 남자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판단하는 눈이었다. 데려가.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그곳은 살기 위해 들어온 곳이었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선택이 수년 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결국 하나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10장. 그곳의 규칙. 그들이 도착한 곳은 조용한 마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까지도. 시간은 흘렀다. 그 작은 소녀는 어느새 한 사람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루시, 그녀의 이름이었다. 밝은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그 마을에서 모두가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제퍼슨 호프. 그는 거칠지만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한 방향만이 담겨 있었다. 루시.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올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루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사랑은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을에서는 결혼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루시처럼 눈에 띄는 존재라면 더더욱.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루시의 아버지에게 누군가 찾아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말은 짧았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루시는 그 말을 이해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루시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돌아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티게 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녀를 향한 결정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내려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11장 도망.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루시의 아버지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루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짐은 최소한으로 소리도 없이. 누군가에게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금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밖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제퍼슨 호프였다. 늦지 않았군.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루시는 그를 보는 순간 조금 안도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사라졌다.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산을 넘고 길을 벗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하지만 쫓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 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가 뒤에 있는 느낌. 멈추지 마. 제퍼슨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멈췄다. 루시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조용히 지나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찾았다. 이미 늦어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가야 해. 제퍼슨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루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도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끝까지 버티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끝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12장 빼앗긴 것.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은 빠르게 무너졌다. 루시와 제퍼스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붙잡혔다. 말없이, 저항할 틈도 없이. 그들의 선택은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루시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그곳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고 그녀를 향한 말들은 조용했지만 차가웠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의 결혼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일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날 밤 그녀는 혼자였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 말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렸다.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시는 병에 걸렸다. 그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점점 빛을 잃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퍼스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하나의 목적만을 향하게 된다. 복수. 반드시 찾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리고 반드시 끝낸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그의 복수는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시작된다. 런던, 로리스턴가 모든 것이 이어지고 있었다. 13장 끝까지 간 사람. 시간은 흘렀다. 제퍼슨 호프는 그 마을을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복수. 그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단순해졌다. 찾는다. 그리고 끝낸다. 그 두 가지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단 하나는 흐려지지 않았다. 루시.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그들을 찾았다. 런던.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을. 그날 밤 그는 한 남자를 빈집으로 불러냈다. 로리스턴가.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기억나나? 그가 말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너는...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끝이다. 그 남자는 고통 속에서 죽었다. 상처는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다른 한 명도 피하지 못했다.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끝을 맞이했다. 그는 벽에 글자를 남겼다. 라흐, 복수. 그것은 그의 삶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였다. 14장. 홈즈의 추리. 이야기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다. 제퍼슨 호프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홈즈는 조용히 정리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를. 현관 앞 바퀴자국, 사륜마차가 아닌 일반 마차였다. 범인은 마차를 이용했다. 방 안의 발자국, 두 사람의 흔적, 그리고 긴 보폭. 범인은 키가 크고 힘이 있었다. 몸싸움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표정과 외상 없는 죽음, 독이었다.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벽의 글자 라흐는 수사 혼선용이었다. 진짜 범인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자 스탠거스는 첫 번째 사건 이후 급히 제거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두 피해자 모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 왔습니다. 범인은 복수를 위해 수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죠. 홈즈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20장. 제퍼슨 호프의 고백. 제퍼슨 호프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후회는 없나? 누군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없다. 그 한마디였다. 그는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오래된 심장병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그 이름이 있었다. 21장. 왓슨의 기록. 모든 것이 끝난 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셜록 홈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웃지 못했다. 그에게는 단순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빼앗기고 삶이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낱 발자국과 바퀴 자국으로 꿰뚫어 본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기묘한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는 세상이 놓치는 진실을 가장 먼저 붙잡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다.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장.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군의관이었다. 몸은 이미 전쟁터를 떠났지만 그곳의 공기와 소리, 그리고 기억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총성은 멎었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몸 하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뿐이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티겠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고 머물던 숙소는 점점 불편해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누군가와 방을 함께 쓰는 것. 조금은 낯설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연한 만남. 그날 나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오래된 지인이었다. 왓슨 아니야? 자네, 살아있었군.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겨우 돌아왔지.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지금 같이 살 사람을 찾고 있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마침 나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잠시 멈춘 뒤 그는 덧붙였다. 조금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셜록이라는 이름.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한 번 들었을 뿐인데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 그날 나는 단순히 방을 함께 쓸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선택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2장. 처음 만난 그 남자. 며칠 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으로 향했다. 런던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다. 마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기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병원 안쪽 실험실이 있는 구역이었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약품 냄새, 그리고 어딘가 서늘한 공기.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찾았다.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시험관을 높이 들어 보였다. 눈은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혈흔인지 아닌지.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다. 당신이군요.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꽂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셨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내가 말을 더듬자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간단한 관찰입니다. 그는 내 손을 잡더니 가볍게 흔들었다. 셜록 홈즈입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사람 자체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따뜻함과 냉정함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느낌. 왓슨입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같이 살 사람을 찾고 계시다죠? 말투는 친근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저는 화학 실험을 자주 합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잠시 멈췄다. 가끔은 시체를 다루기도 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 남자,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는 나의 표정을 읽은 듯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위험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대신 치료할 틈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 남자가 말한 지루하지 않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었는지를. 3장 베이커 스트리트 221B. 우리는 그날 곧바로 집을 보러 나섰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로 가득 차 있었다. 셜록 홈즈. 그는 걷는 내내 말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여기네요. 그가 멈춰선 곳은 베이커 스트리트의 한 건물 앞이었다. 그리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집. 딱 지내기에는 적당한 곳이었다. 문을 열자 중년의 여인이 우리를 맞았다. 방을 보러 오신 분들이죠? 온화한 미소였다. 거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햇빛이 잘 들어왔고 벽난로도 있었다. 창가 쪽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괜찮군요. 내가 말하자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항상 담담했다. 그럼 계약하시겠어요? 여인이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좋습니다. 여기로 하죠. 먼저 입을 연 건 홈즈였다. 그는 마치 이미 결정해 두었던 것처럼 말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셜록 홈즈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처음 며칠은 의외로 조용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고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일이 있습니다. 더 묻지 않았다. 왠지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상한 습관들. 어느 날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탕!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이 굳었다. 벽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연습입니다. 벽에는 총알 자국이 생겨 있었다. 연습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어느 날은 새벽까지 바이올린을 켰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극단적이었다. 조용할 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활발할 때는 방안이 뒤집힐 정도였다. 알 수 없는 사람. 나는 점점 그가 궁금해졌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특이한 삶을 사는 걸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철저히 감췄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이 남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하나의 사건으로 답을 얻게 된다. 사장 이상한 지식. 그와 함께 지낸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어느 정도 그의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그날 나는 우연히 깨달았다. 셜록 홈즈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편향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누굽니까? 나는 웃으려다가 멈췄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론 말입니다. 내가 설명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 전혀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극단적인 사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람은 알아야 할 것만 안다. 그는 화학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깊이 알고 있었고 해부학에도 능숙했다. 하지만 문학, 철학, 정치, 그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그조차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결국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학 지식 거의 없음, 철학 없음, 천문학 없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심한데? 하지만 다음 항목에서 나는 멈춰섰다. 화학, 전문가 수준, 해부학, 정확함, 범죄 관련 지식, 비정상적으로 많음. 범죄? 나는 눈을 좁혔다. 그는 범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설명했다.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확신. 그날 저녁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홈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컨설팅 탐정입니다. 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탐정은 알겠는데 컨설팅이라니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다른 탐정들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찾아오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시작되는 이야기. 그날 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곧 하나의 사건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5장. 사건의 시작. 그날 아침이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홈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했다. 그때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숨이 조금 가쁜 상태였다. 홈즈! 그는 반가운 듯 외쳤다. 그레그슨 형사. 홈즈가 말했다. 형사였다. 그의 표정은 급박해 보였다. 사건이 하나 생겼네. 이상한 사건이야. 자네 도움이 필요해.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홈즈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다. 이야기 해보세요. 로리스턴가의 빈집에서 시체가 발견됐네. 외상은 없네. 그런데 죽어 있어. 이상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벽에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어. 홈즈의 눈이 빛났다. 글자요? 그래. 피로 쓴 것 같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움직이기 시작한 홈즈.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곧바로 문 쪽으로 향했다. 갑시다.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챙겼다. 그의 걸음은 빨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로리스턴가로 향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고 거리는 축축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의 눈은 이미 사건을 보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바닥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중얼거렸다.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바닥, 벽, 천장, 모든 것을 차례대로 살폈다. 그리고 벽 앞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붉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RACHE, 라흐. 독일어군 복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시작된 추리.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시체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범인은 키가 큽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는 이미 범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역시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다. 6장.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벽에 적힌 글자와 창백하게 굳어있는 시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셜록 홈즈를 보았다. 그는 이미 이 방에서 더 볼 곳이 없다는 사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제 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레그슨 형사가 눈을 치켜떴다. 이제 됐다고? 홈즈는 바닥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마치 수업을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범인은 서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스스로 걸어 나갔죠. 즉,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 발자국입니다. 그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은 밤새 비가 내렸고 흙은 아직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그리고 하나는 그보다 훨씬 큰 남자. 그레그스는 입술을 다물었다. 홈즈는 계속했다. 게다가 긴 보포.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관앞 바퀴자국, 사륜마차가 아니라 보통의 마차 하나가 멈췄다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는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이미 그리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 남자는 피해자와 함께 이 집에 들어왔고 안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피해자만 죽어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오지 못했죠. 나는 결국 묻고 말았다. 하지만 상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죠? 홈즈의 눈빛이 빛났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왓슨. 그는 힘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7장) 두 형사, 두 개의 추리. 현장을 나선 뒤에도 경찰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레그슨과 레스틀레이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쫓고 있었다. 둘 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형사였지만 서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레그슨은 피해자의 신원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고 레스틀레이드는 벽에 적힌 글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독일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수. 그런 뜻이죠. 레스틀레이드가 말했다. 하지만 홈즈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그렇게 보이길 원한 겁니다. 진짜 단서는 그런 식으로 대놓고 쓰지 않아요. 그는 그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 점이 늘 답답했다. 그는 이미 답의 문턱까지 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다. 며칠 동안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피해자의 이름은 에녹 드레버로 밝혀졌다. 미국인, 런던에 머물던 남자.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던 비석격의 인물, 조지프 스탠것은 역시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곧바로 스태거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홈즈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아닙니다. 그 남자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다음 차례일지도 모르죠. 그 말은 불길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태거슨이 숙소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가슴 쪽에 분명한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더 선명해졌다. 이제 누가 누구를 줬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복수를 완성하려 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8장) 홈즈의 함정. 두 번째 죽음이 확인된 날 밤, 홈즈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는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손끝을 맞댄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언가를 끝냈다는 뜻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다 맞춰졌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눈을 들었다. 거의요. 범인이 누군지도? 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왜 바로잡지 않는 겁니까? 홈즈는 희미하게 웃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그날 그는 이상한 광고를 하나 냈다. 잃어버린 반지에 대한 광고였다. 나는 그게 사건과 무슨 관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홈즈는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태어났다. 광고에 반응한 사람은 왔고 그 짧은 만남으로도 그는 더 확신을 굳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마차를 부르게 했다. 왓슨?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오늘 끝납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나는 이유 없이 긴장했다. 잠시 뒤 마부가 올라왔다. 평범한 마부처럼 보였다. 거친 외투, 무심한 표정, 조금 쉰 목소리. 하지만 홈즈는 그를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짐 하나만 좀 들어주실까요?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홈즈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컥 수갑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잡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레그슨과 레스틀레이드도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마치 긴 악보가 마지막 음을 향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 같았다. 마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의 눈에 오래된 분노 같은 것이 스쳤다. 이름이 뭡니까? 누군가 물었다. 남자는 홈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퍼슨 호프.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홈즈는 조용히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이야기뿐입니다. 9장 먼 땅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런던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안개도 차가운 돌길도 없는 곳,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람보다 침묵이 더 많은 곳, 미국. 그 넓은 대륙의 한가운데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막. 태양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어린 소녀. 그들은 거의 쓰러질 듯한 상태였다. 남자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소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자.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소녀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죽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소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우린 살아남는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의지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멀리서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신기루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이 실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람들, 그리고 마차, 구조였다. 그들은 모르몬 공동체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조용한 얼굴의 사람들. 그들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 말없이 다가왔다. 살아있군. 한 남자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판단하는 눈이었다. 데려가.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그곳은 살기 위해 들어온 곳이었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선택이 수년 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결국 하나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10장. 그곳의 규칙. 그들이 도착한 곳은 조용한 마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까지도. 시간은 흘렀다. 그 작은 소녀는 어느새 한 사람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루시, 그녀의 이름이었다. 밝은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그 마을에서 모두가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제퍼슨 호프. 그는 거칠지만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한 방향만이 담겨 있었다. 루시.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올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루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사랑은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을에서는 결혼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루시처럼 눈에 띄는 존재라면 더더욱.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루시의 아버지에게 누군가 찾아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말은 짧았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루시는 그 말을 이해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루시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돌아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티게 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녀를 향한 결정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내려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11장 도망.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루시의 아버지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루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짐은 최소한으로 소리도 없이. 누군가에게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금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밖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제퍼슨 호프였다. 늦지 않았군.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루시는 그를 보는 순간 조금 안도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사라졌다.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산을 넘고 길을 벗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하지만 쫓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 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가 뒤에 있는 느낌. 멈추지 마. 제퍼슨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멈췄다. 루시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조용히 지나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찾았다. 이미 늦어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가야 해. 제퍼슨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루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도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끝까지 버티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끝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12장 빼앗긴 것.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은 빠르게 무너졌다. 루시와 제퍼슨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붙잡혔다. 말없이, 저항할 틈도 없이. 그들의 선택은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루시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그곳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고
그녀를 향한 말들은 조용했지만 차가웠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의 결혼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일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날 밤 그녀는 혼자였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 말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렸다.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시는 병에 걸렸다. 그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점점 빛을 잃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퍼슨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하나의 목적만을 향하게 된다. 복수. 반드시 찾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리고 반드시 끝낸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그의 복수는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시작된다. 런던, 로리스턴가 모든 것이 이어지고 있었다. 13장. 끝까지 간 사람. 시간은 흘렀다. 제퍼슨 호프는 그 마을을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복수. 그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단순해졌다. 찾는다. 그리고 끝낸다. 그 두 가지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단 하나는 흐려지지 않았다. 루시.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그들을 찾았다. 런던.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을. 그날 밤 그는 한 남자를 빈집으로 불러냈다. 로리스턴가.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기억나나? 그가 말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너는...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끝이다. 그 남자는 고통 속에서 죽었다. 상처는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다른 한 명도 피하지 못했다.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끝을 맞이했다. 그는 벽에 글자를 남겼다. 라흐, 복수. 그것은 그의 삶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였다. 14장. 홈즈의 추리. 이야기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다. 제퍼슨 호프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홈즈는 조용히 정리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를. 현관 앞 바퀴 자국, 사륜 마차가 아닌 일반 마차였다. 범인은 마차를 이용했다. 방 안의 발자국, 두 사람의 흔적, 그리고 긴 보폭. 범인은 키가 크고 힘이 있었다. 몸싸움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표정과 외상 없는 죽음, 독이었다.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벽의 글자 라흐는 수사 혼선용이었다. 진짜 범인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자 스탠거스는 첫 번째 사건 이후 급히 제거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두 피해자 모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 왔습니다. 범인은 복수를 위해 수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죠. 홈즈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20장 제퍼슨 호프의 고백. 제퍼슨 호프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후회는 없나? 누군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없다. 그 한마디였다. 그는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오래된 심장병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그 이름이 있었다. 21장 왓슨의 기록. 모든 것이 끝난 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셜록 홈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웃지 못했다. 그에게는 단순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빼앗기고 삶이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낱 발자국과 바퀴 자국으로 꿰뚫어 본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기묘한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는 세상이 놓치는 진실을 가장 먼저 붙잡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다.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